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동엽의 향아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일단 향아 누르고 부르는 건데, 신동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현실 참여시 일단 요거 떠올리시면 되겠고, 현실 참여시 일단 요거 하나 떠올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김관식의 폐가에 붙여 관식이 형님이 그렇게 뭐 현실 참여시에 엄청 많이 쓰셨던 분은 아니지만 얘도 미리 보고 갈게요. 60년대의 사회상에 대해서 풍자 비판할 거고, 그 다음 60년대에 특히 뭐 도시화, 산업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시예요. 1번은 시 읽어봐야 하는 거고 2번은 읽어봐야 도움이 안 되고 3번 확인하러 갈게요. 3번 현대시에서의 고향은 현실과 대조되는 이상적인 세계 혹은 과거와 달리 암울하게 버려버린 세계로 그려집니다. 근데 완전 극과 극인데 고향의 모습을 현실과 대조되는 이상적인 세계이기도 하고 암울한 세계이기도 하고 가에서의 고향은 기억 속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세계. 가에서는 고향, 아름다운 세계. 그리고 그곳을 사는 사람들은 순수한 존재,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며 공동체 의식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의 고향은 현실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되찾아야 할 세계로 표현이 됩니다. 한편 나에 나타난 고향은 산업화 과정에서 이촌향도로 황폐해진 공간. 이촌향도 무슨 뜻이에요? 촌, 고향은 시골을 떠나서 향도, 도시로 향합니다. 몰락한 세계에서는 고향에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사람들이 절망 느끼고 도시로 떠나. 그러니까 시골에 남은 사람이 있어 없어? 아무도 없지.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공간, 현실의 아픔이 사실적으로 반영된 곳입니다. 라는 것들. 그래서 함부로 쉽게 됐어 뭐 아무것도 안 되면은 그냥 시골 내려가가지고 농사나 짓지 웃기고 있네. 농사 짓는 게 쉽냐?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들. 전에 얘기한 적 있나? 내가 가르치던 학생 아버지께서는 그때 내가 얘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가르쳤었는데 이미 그때 자식 대학 보내놓고 졸업도 아니야. 대학만 보내놓고 시골 내려가실 준비를 하면서 계속 한 5년, 6년 계획을 잡고 귀농, 교육 듣고 지방에 땅 보러 다니시고 그런 분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걔 군대 갔을 때 집 팔고 시골로 이사 갔어. 어, 그랬더라고. 그래서 엄청 행복하시지. 이렇게. 그 학생은 되게 자주 놀러 오거든. 진짜 군대 가가지고 휴가 나왔는데 집이 이사를 갔대. 이렇게. 그래서 휴가 나오자마자 휴가 나왔으면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막 주소 불러주시면서 글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시골이더래. 이렇게. 너무 당황했다 그러더라고. 아, 자식들 그렇게 키워놓고 자기 인생 사는 게 난 너무 멋있더라고. 그리고 그런 계획이나 준비성 같은 거 너무 부럽고. 이렇게. 그분은 뭘 하든 절대 실패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5년, 6년을 계획해서 그렇게 농사 짓는데. 향아 부르고 있죠. 여기에서의 특별한 향아라는 건 일단 이야기를 듣는 상대니까 청자일 거고요. 구체적인 이름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특정한 계층을 대표하기는 할 거예요. 향아는 일단은 어떻게 순수한 존재예요. 너의 고운 얼굴이 거봐 곱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얼굴이 조석 아침 저녁으로 우물가에 비추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청유형 문장을 쓰고 있고 우물가에 비치던 오래지 않던 옛날은 좋은 거겠네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지. 여기에서 오래지 않은 옛날은 어떤 곳이에요? 과거에 순수했던 농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여기는 너무 좋은 거겠죠. 순수의 세계 정도라고 확인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물가에 비추던 오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 옛날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추이던 오래지 않은 이라고 하면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정도 확인해 놓으면 되겠지.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에 수수럭거립니다. 청각적 심상.
걸쭉거리던 웃음들 들려 나오며 청각적 심상,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시각적 심상,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수수밭 사이에 들려 나오며 이러한 얼굴들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점점점점점점 하면서 생략법 쓰여져 있고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름다웠었던 과거의 고향을 열거하는 내용이 올 수도 있겠고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는데 열거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런 게 지금은 없어져서 너무 아쉽구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정서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 어쨌든 여기에서 수수럭부터 고향까지는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을 묘사해 놨습니다. 어떻게?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그럼 옆에다가 쓸까요? with.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에 처럼 직유법 쓰여져 있고요. 흘러가는 냇물가 아름다운 곳이죠. 맨발을 담그고 순수하다는 얘기겠고요. 늘어앉아 빨래를 두드리던 전설 같은 풍속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풍속도 당연히 좋은 곳일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문장을 살펴보면 여기는 가자고 여기는 돌아가자죠. 그러니까 뭐 다른가? 아니야. 같아.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어요. 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정도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눈동자를 보아라. 여기에서의 눈동자는 어떤 눈동자겠어요? 과거의 아름다운 것만 바라보던 그런 것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눈동자,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던 눈동자. 그것을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미친 듯이 휘어감아 올라가는 무지갯빛 허울의 움직임에 넋을 빼앗기지 말고 과거의 순수함을 간직했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아라. 그러면 무지갯빛 허울은 나쁜 거겠지. 왜? 산업화 근대화되면서 영혼이 더럽혀지고 영혼이 더러워. 그 다음에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무지갯빛 허울이라고 해놨겠죠. 이러한 것들에 빼앗기지 말고 그러면 영혼이 더러지고 순수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시대적 배경을 고려를 하면 물질 문명 때문에 타락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지갯빛 허울 겉만 번지르르 하는 거죠. 근데 허울 밑에다가 허위, 가식, 거짓된 거 이렇게 써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철 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두레는 뭐예요? 에블바리 다 같이죠. 두레 밑에다가는 공동체의 삶, 공동체의 삶을 살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정자나무 마을 좋은 거네. 미끄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기생충은 뭔데요? 자신의 노력하지 않고 남한테만 꼽사리 껴가지고 자신의 이득만 취하고 먹고 자고 싸는 본능만 남아있는 그러한 존재인 거지. 그러니까 기생충의 생리, 나쁜 거겠죠.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배이지 않게 인이배이다, 물들다. 혹은 습관이 되다. 그런 거에 습관들다. 그러기 전에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좋은 거죠. 병들지 않은 젊음 좋은 거죠. 그것을 찾아가자꾸나. 느낌표 꽝. 거봐. 가자. 돌아가자. 찾아가자꾸나. 하면서 어조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순수한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있어요.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구나. 너희의 얼굴 생김새에 맞지 않은 발도듬. 너희의 얼굴 생김새는 뭔데? 순수. 그것에 맞지 않는 발도듬. 허위, 허식, 가식의 흉내는
고만내장. 그러면 발돋움의 흉내는 나쁜 거겠네. 고만내장.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해서 맨발을 걷고 콩밭이 열심히 놀고 있었던 맨발을 걷고 소박하게 콩밭심하던 열심히 노동을 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로 가자.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그것에 대립되는 농촌의 삶을 미개하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미개한 곳으로 돌아가자. 미개지 좋은 데죠. 가자. 달이 뜨는 명절날 밤 비단치마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함께 춤춥니다. 공동체의 삶이 있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좋은 거, 나쁜 거, 요 정도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가 쓰여진 것 자체가 1959년에 쓰여졌었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산업화 도시와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폐가에 붙여도 1960년이라고 했는데 거의 시대적 배경은 비슷하겠구나. 현대시 묶어놓는 기준 중에 하나가 시대적 배경이 비슷한 애들을 묶을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놓으면 되겠다고. 하나의 시는 아는데 하나의 시는 몰라.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하나의 시는 아는데 하나는 몰라. 주제가 비슷하겠지. 소재가 비슷하겠지. 주제와 소재는 같지만 거기에서 정서는 다를 수가 있겠지. 시대 상황이 비슷할 수도 있겠지. 이러한 것들을 의심하면서 다음 시를 추측해 보아라. 이런 것들. 근데 크게 추측할 필요도 없어. 3번에서 웬만하면 다 정보를 어지간히 줄 거니까. 어쨌든 신동엽의 향하라고 하는 시의 주제는 아름다운 세계로 돌아갑시다. 순수한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요. 순수한 세계로의 회귀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청유형 문장 쓰면서. 괜찮을까? 밑에 것도 살펴보러 갈게요. 너무 쉬워서 얘는 필기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읽는 순간 가슴이 콱 막혀오지. 길을 가다 보니 외딴 집 한 채가 비어 있었다. 이 시의 제목이 뭐였어요? 폐가에 붙여서. 그러면 이 외딴 집, 폐가네. 사람 안 사는 집이라는 거죠. 내가 이 집에 무슨 인연이 있는 친척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말이야? 뭐뭇이냐? 일단은 직유법 쓰여져 있고 사실은 이 집과 화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 집인데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앞뒤를 한번 휘둘러 보았다. 구렁난 지붕 1. 풀버섯이 함께 자라고 있고 사람이 안 사니까 어떻게 관리가 안 되어 있었단 이야기죠. 썩은 새의 추녀 끝에 썩은 새 추녀 2. 박쥐도 와서 달릴 것 같다. 여기 사람 살지 못할 것 같다. 왠지 사람이 살지 못할 듯. 먼지 낀 툇마루 3. 진흙 바닥 자국만 1. 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냥 발자국만 있는데 뭐 짐승 발자국일 수도 있겠지. 떨어진 문짝 4. 찢어진 벽지 틈. 퀴퀴한 냄새가 훅 끼치고 후각적 심상? 그러네. 앞에까지는 전부 다 시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황폐한 집인데 여기에서는 후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그러면 또 얘기해 주는 거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폐가의 이미지를 전해주고 있다. 이런 말 쓸 수 있지. 훅 끼치고 5. 물 이끼가 끼어있는 퍼런 바가지 샘에 무당개구리 몇 놈이 얼른 숨는다. 라고 하면서 자 살펴볼게요. 한 집이 있었다지만 휘둘러 보다. 뭐뭇인 듯하다. 얼른 숨는다. 라면서 이 시는 첫 문장 빼놓고는 전부 다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네. 왜 그랬을까? 현장감,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현장감을 부여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1년인데요. 1년의 내용은 뭐예요? 폐가의 모습이죠. 그리고 1년에서는 어떻게 묘사가 줄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옆에다가 체크.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이걸 가지고
마른 강변에 대인 소 냅디드. 소 꼴이나 소 등에다 불 질러 본 적 있어요? 아니, 한 번도 없지. 나도 본 적은 없는데. 소는 어떨까? 미친 듯이 날뛰지 않을까? 대인 소가 냅디드. 불 붙은 소가 뛰어다니들. 그러니까 어떤 말이? 아이고야. 강변에서 불 붙은 소가 냅뛰듯이 아주 다급하게 혹은 아주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이에요. 아주 열심히 쉬지 않고 혹은 다급하게 이리저리 뛰는 모습을 소 냅뛰듯, 대인소 냅뛰듯. 암만 바시대도, 암만 바시락바시락대도, 암만 아무리 노력해도 앞이 말이 빠져있죠. 이곳 농촌에서는 필경 반드시 먹고 살 도리가 없어. 별똥지기 천수답. 여기 사전을 찾아보고 다른 해석책을 보면 저기 뭐 어디가 있냐.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거 오케이. 그냥 요 정도로만 해석을 할게요. 다른데 뭐라고 잘못해놨는지 기억이 안 나네. 천수답은 빗물에만 의존하는 논이에요. 빗물에만 의존하는. 저수지 이런 데서 물 기로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 대책 없는 논이야. 그러니까 어떤 땅이야? 좋은 땅 아니야. 필경 먹고 살 도리가 없어서 별똥지기 천수답과 골 아실 턴논이며 논뱀이 논밭다랑이 다 버려둔 채 지게품을 팔고 살더라도 하층민으로서 막노동하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막벌이를 하더라도 도해질해야 한다고 어떻게 말했겠지?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하면서 도시로 떠났겠지. 오쟁이 톡톡 털어서 오쟁이 뭐래요? 지프로 만든 작은 성은 곡식을 담기 위해 지프로 만든 그릇인데 어떻게 사기 그릇, 놋그릇 쓰는 게 아니라 지푸레기로 만든 그릇 쓰고 있죠. 이 정도면 엄청 가난한 거 아닌가? 툭툭 털어서 아침을 지어 먹었을 거고 게다가 차 안에서 먹을 보리개떡도 쪘을 테지만 요거는 어떠한 모습? 이 집을 버리고 농촌을 떠나던 날 아침을 시적 화자가 그 집을 보면서 상상하고 있는 모습이겠지. 쪘을 테지만 한 번 떠난 뒤 소식이 없고 그렇겠죠. 근데 도시에 가서 엄청 잘 살아. 그러면은 양복 차려입고 손에다가 고기 들고 농촌에 자기 고향에 오지 않을까? 근데 고향에 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소식이 없지. 한 번 떠난 뒤 소식이 없고 장독대 옆에 씨가 떨어져 자라난 맨드라미 복숭아꽃도 피었네. 복숭아꽃은 피지만 이곳에 살던 어떻게 사람은 없지. 돌각담 한 모퉁이 대추나무에 참새 한 마리 뽀르르 날아들어서 심심파적으로 심심풀이로 집주인의 후일담을 말해주는 것처럼 저 혼자 제지거리고 말다가 간다. 담이 있는데 뭐 이렇게 담도 막 무너졌겠지. 이 집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 지붕에도 막 버섯 자라고 있고, 막 했고, 뭐 마루가 있는데 여기에 뭐 이런 자국들도 있고, 구멍도 나 있을 거고, 이거 누가 딱 봐도 폐가인데, 내가 이것을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가지고, 이 집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하면서 쫑알쫑알쫑알 대다가 떠나가는 것 같았고. 하지만 여기에 있는 후일담도 결코 행복한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 혼자 제재거리고 만다. 찌는 듯한 더위의 말복철, 저녁 새때에 저녁쯤 귀청이 터지라고 쓰르라니만 쓰라리게 울고 있더라. 여기에서 어떻게
스르라미만 미친듯이 시끄럽게 울고 있습니다. 언제? 미친듯이 더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는 여름날. 왠지 이 말복철,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 힘든 시기인데, 이 살기 힘든 시기를 누가 이 집에 살고 있었던 가족들이 겪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쓰라리게 울고 있어. 이 집안 사람들 그럴 것 같아. 울고 있더라. 비애감, 애상감. 누가 울고 있을까? 스르라미만 울고 있죠. 하지만 내 생각엔 이 가족들이 그렇게 울고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감정이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디 있더라? 교과서에 보면 저기 EBS에 나온 해설지에 보면 이 감정이입이 화자의 감정에 이입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살던 가족들한테도 감정이입했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도 봅니다. 그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의 주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폐허가 된이라고 할까? 폐허가 된. 이 집만 그런 거는 아니겠지. 농촌에 대한, 이 폐허가 된 농촌에 대한 안타까움, 슬픔, 요 정도로 확인해 놓으시면 요 시의 주제도 확인이 되겠죠. 괜찮을까요? 밑에 나와 있는 1, 2, 3번 역시 2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네, 앞에 본문 보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확인해 봅시다. 1번, 가는 나와 달리 청자를 호명하며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청자를 호명하고 있어요? 호명하고 있죠. 향아 부르고 있지. 옛날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이러지 않았니? 아름다운 고향. 과거 얘기해주고 있죠? 1번 괜찮아. 2번. 1번에 나는 누구 불러요? 부르지 않지. 혼자서 독백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번 괜찮아. 2번. 가는 나와 달리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여 청유형 문장 쓰나? 가자. 그 다음에 돌아가자. 찾아가자구나. 청유형 문장을 사용해서 화자의 소망, 과거로 돌아가자. 있죠. 하지만 나에는 청유형 문장 없지. 그러면 이 정도는 또 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자기가 길을 걸어가면서 발견했었던 폐허를 관찰하고 묘사를 하고 있는 어떠한 독백체의 어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합니다. 이런 얘기 상관이 없죠. 2번 괜찮아. 3번.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에 감정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가에는 감정이입이 없었는데 나에서는 어디에 스르람이 쓰라리게 울고 있더라. 감정이입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괜찮죠. 4번. 가와 나 모두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의 청각적 심상 쓰인 거 있어요. 엄청 많네. 수수럭거리는 수수관, 걸쭉거리는 웃음들 이렇게 있지. 더 찾고 있을 거야? 아니야. 더 찾는 거 아니야. 2개나 찾았으면 끝이지. 나에도 청각적 심상 있어요? 나의 청각적 심상 있나? 다른 데서 찾을 필요도 없지. 어떻게? 우리 방금 읽었었던 맨 마지막에 어디? 스르람이 쓰라리게 울고 있더라. 청각이죠. 오, 그러니까 울고 있습니다. 청각적 심상. 이렇게 하나 더 써놓으면 끝이지. 답은 5번이겠네요. 가와 나 모두 특정한 식구를 반복하여 대상이 지닌 가치를 드러내줍니다. 가에서는 뭐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뭐뭐 가자, 뭐뭐 가자, 나는 돌아가자, 라는 말이 반복이 되면서 어디로? 고향, 과거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지만 나에서는 과거가 좋았지. 과거가 같이 있었어. 그런 얘기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1번의 답은 5번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 어떤 식으로 또 필기해 놓으시면 되냐라고 살펴보면 다 됐고, 오케이. 요거는 답은 5번 정도 해놓으면 되겠고, 나에는 없어요 라고 확인하면 되고, 특정한 식구를 반복합니다. 무엇을? 돌아가자. 대상, 과거가 지닌 가치, 순수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더 쓸말없지.
뒤로 넘어와서 2번 문제 확인할게요. 기역에서부터 미음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기역 살펴보러 갑시다. 향한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비춰지던 그 오래지 않은 과거로 가자. 옛날로 가자. 1번.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 시간의 변화. 비춰이던 오래지 않은 그렇지. 그것에 대해서 화자의 태도가 변화한다? 아니요. 현실 상황, 시대가 변화한 거지 시적 화자의 태도가 변화한 거는 아니지. 시적 화자의 태도가. 그러니까 1번 탈락. 2번 니은 상승의 이미지를 활용하여서 그래 회올리는 상승의 이미지 있어. 이것을 통해 믿음이 실현될 거라는 화자의 기대감? 아니지. 이거에 넋을 빼앗기지 말고 넋을 빼앗기면 어떡하지? 시적 화자의 염려가 있는 거지. 2번처럼 기대감이 있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2번 탈락. 3번 디귿으로 살펴보면 어딨냐? 디귿. 앞에 있었네. 여기 있죠. 무슨 이 집의 연척이라도 되는 양 앞뒤로 한 바퀴 해돌아봅니다. 비유적 표현을 통해 비유적 표현 어디 있어요? 요거 직유법이면 비유잖아요. 화자와 이 시적 화자의 인연이 오래되었다? 아니요. 나랑 관계없는 집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3번 탈락. 4번 리을 물 있기 퍼런 셈에 무단개구리 몇 놈이 얼른 숨는다. 4번 현재형 진술을 통해 오케이. 집을 보며 계절의 변화하는 모습? 아니요.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 이 두 줄 사이에 무슨 계절이 넘어가고 있어. 상관이 없죠? 답은 5번이겠는데 미음 찌는 말복철 새벽 저녁 새 때에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찌는 말복 어떻게 완전 한여름 이것을 통해서 집을 보며 화자가 느낀 정서 울고 있다. 비애감을 드러내주죠. 그러니까 5번 맞는 얘기지. 뒤에 어떻게 또 체크해 놓으면 된다. 나머지 거 다 틀린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5번에다가만 답 체크. 계절적 이미지 여름을 이용해서 집을 보며 화자가 느낀 정서 애상감, 쓸쓸함, 우울함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 체크해 놓으면 되겠지. 3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가에서 고향은 병들지 않은 젊음이야. 좋은 거야. 순수했던 고향에서의 삶은 긍정적이지. 좋았어. 떼지어 춤추는 것,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 돌아가야 할 풍속, 좋은 거야. 공동체적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이 이상적인 삶이다. 괜찮아? 나에선 외딴 집의 주인이 소식이 없어 집 떠나갔고 달아났죠. 달아났다라기보다는 그냥 집을 떠나갔지. 농민으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어. 괜찮아.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거든. 가에서 환한 얼굴은 자연 속에서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들. 나에서의 참새 한 마리는 절망스러운 삶을 사는 고향 사람들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존재, 소식을 전해주는 존재 정도 이거지. 참새 그 자체가 고향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4번 틀리지. 냇물가에서 구슬이 흘러가 아름답다는 얘기죠. 지붕에 풀버섯이 자라고 있어. 황폐해졌어. 5번 괜찮아. 그래서 틀린 건 4번. 됐을까? 오케이. 잠시만요.